지난 7일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회 퇴임식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육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문을 열었던 여성정치시민대학이 1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엠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에서 가짜뉴스 방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 일하게 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죠. 지난 7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선거구 획정위원회 출범 모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손창열 변호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조숙현 변호사, 그리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8인입니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선거구 획정위는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차장을 획정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과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회 퇴임식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퇴임식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는 문상부 상임위원회 퇴임식이 개최됐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 임기를 마치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은 조사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선거제도의 발전과 위원회의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문상부 상임위원은 임기 내 마지막 선거였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평가에서도 아마 70몇 %인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게 했다, 선거가 공정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박수 한번 쳐봐야 됩니다. 이러한 성취는 모두 직원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상부 상임위원은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발전과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퇴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여성 정치인의 육성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문을 열었던 여성정치시민대학이 1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2일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30여 명의 여성 정치 리더가 탄생했습니다. 그 얼굴들 리포트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과 여성 정치인의 양성을 위해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문을 열었던 2018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이 13주간의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학사모와 학위복을 차려입은 수강생들은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수료한 서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은 개인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과정에 참여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는 유능한 여성 정치인이 없다. 그래서 공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과 여성단체 그리고 정당과 함께 해서 정말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많이 길러내는 일에 매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8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민주주의와 선거, 행정과 정치, 그리고 관련 법안 등과 관련한 정치인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0여 명의 예비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냈습니다. 지난 6월을 뜨겁게 달궜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때의 열기를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했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에서 가짜뉴스 방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가 수상자로 호명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가짜뉴스 방지상 수상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선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 중앙선관위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가 그 노고를 인정받아 가짜뉴스 방지 부문의 첫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명정대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바로 공명정대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명한 선거를 관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인 공명선거관리 유공포상 수여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는 공명선거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들에게 공명선거관리 유공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국민포상과 대통령포상, 중앙위원장 표창이 모두 23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수 사무총장은 올바른 선거 만들기에 앞장서준 공무원, 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선거 유공으로 수상하신 수상자분들 또 수상하신 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힘만으로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미끄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다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포상 중 국민 포장은 경향신문 이중근 논설위원이, 대통령 표창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김희매 대표, 최경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중앙선관위 김지현 사무관, 김천시 선관위 이한선 주무관,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황용환 위원과 대구광역시 선관위 김덕진 서기관이 수여받았습니다. 이날 함께 수여된 중앙위원장 표창 수상자로는 선거 이과 김나영 주무관을 비롯한 4명의 선관위 직원이 선정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YTN 플러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준 기관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공정하고 화합된 공직선거 실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 등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사무처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당 핵심 당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는 중앙당 및 시도 당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경기도 고양시와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정당 사무처 연수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등의 교육을 비롯해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강, 정책의 이해 강의,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되었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고발 48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588건 등 총 61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 선거가 32건, 구시 군의 장 선거가 100건,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가 125건, 구시 군 의원 선거가 301건,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52건이었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행위,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 등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2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2019년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80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76,459명입니다. 지난 7월 1일 실시된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89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로 멕시코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는데요. 지난 1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멕시코에 새 시대, 새 바람이 불어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보선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7월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오랜 시간 우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멕시코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89년 만에 좌파 대통령이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그동안 만연했던 부패, 폭력, 빈곤,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길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좌파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9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제도혁명당이 아닌 국가재건운동당, 노동자당 등 중도좌파 연합의 후보로 나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승리를 거두며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요. 53.2%라는 높은 득표율과 2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기록한 압승이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민주주의 회복, 부정부패 척결, 치안 강화, 복지 및 공공인프라 확대 등이었는데요. 보수 우파의 장기 집권 속에서 만연했던 부패와 범죄를 척결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란 시민들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에 선출되며 대중정치인으로 발돋움했는데요. 노령연금 도입과 빈민층 지원에 나서며 재임 기간 8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고배를 마신 후 이번에 당선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우선주의를 내세워 좌파 트럼프로도 불리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멕시코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브라도르는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부가 남긴 재앙스러운 유산을 뒤집겠다며 부패와 면책을 종식하기 위한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좌파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개혁 행보는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취임식 다음 날 지방도시를 방문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대신 일반 시민들이 함께 탑승한 민항기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대통령 전용기는 경매에 내놓았고 값비싼 방탄 차량 대신 취임 이전부터 타던 낡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반역죄를 범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지해준 시민들에 대해 보답하듯 시민 친화적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공치안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주말에는 대통령궁을 일반 시민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년 임기 중간인 3년 후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약속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많은 멕시코인들이 원하는 희망이 샘솟길 바라며 멕시코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2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1972년 10월 유신으로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다시 직선제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역사 속 그날, 1987년 12월 16일로 함께 가보시죠. 유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12대 대통령 선거까지 간선제로 치러졌고 1987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 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가득했는데요. 12대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여 1987년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축소 사건이 밝혀지고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 학생의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가열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나자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권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됐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헌안이 역대 국민투표 중
최고의 찬성률인 93.1%로 통과됨에 따라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와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등 3자 대결 구도였는데요. 당시엔 방송 토론이나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후보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단독으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실시되는 직선제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으로 여의도 광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청중이 모일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군정 종식을 외치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안정을 내세운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을 얻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각계 2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고 5년 임기의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러졌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투표율도 무려 89.2%나 됐었는데요. 이처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역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세운 샤를 드골 대통령의 명언인데요.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지 프랑스 제5공화국 첫 대통령 선거에서 샤를 드골이 당선됐던 역사 속 그날 1958년 12월 21일로 함께 가보시죠. 1890년 프랑스 북부의 도시 릴에서 태어난 샤를 드골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2개월 동안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5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196cm라는 큰 키 때문에 변장 시 이불옷을 구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번번이 실패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기갑 사단장, 국방 차관이 되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자 동지들과 함께 곧바로 영국으로 망명하여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자 샤를 드골은 레지스탕스와 시민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해방시켰는데요. 드골과 자유 프랑스군이 수십만 파리 시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 개선 행진을 하면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인물이라는 드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통치자로서 다른 연합국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1946년 11월 총선에서 공산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고 칩거 생활을 하던 드골은 사회당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몰린 1958년 제4공화국에서의 도움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육군 정복을 입고 한 지상파 TV 연설을 계기로 샤를 드골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의회 해산과 헌법 개정, 그리고 임시정부 수반 자리를 모두 쟁취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좌파들은 총궐기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우파와 중도파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제5공화국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샤를 드골은 헌법을 대통령제로 개정하여 치러진 1958년 12월 21일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기존의 간선제로 선출했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과감하게 대국민 투표에 회부하였고 대국민 투표 찬성 결과에 따라 프랑스에는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으며 1965년 임기를 마친 드골은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재선에 도전,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국민투표를 정치에 많이 이용한 샤를 드골은 1968년 실시된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상원제도 개편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나 개헌안이 수포로 돌아가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샤를 드골은 독재자라는 오명도 있지만 나치의 압제에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영웅이자 전후 프랑스의 재건을 주도한 인물로 높이 평가되며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나치 세력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누어지며 기탁금의 경우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많은 금액까지를, 후원금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하, 각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www.기부.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탁금 또는 후원금을 선택한 후 자신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간편 결제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치 후원금은 깨끗한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치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정치 후원금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새 4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멀게만 보였던 2020년이 한 달 뒤에는 1년만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 방지상 수상 소식 전해드렸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욱 치열해질 가짜뉴스와의 전쟁, 철저한 준비와 대비 그리고 예방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